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현재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북상하면서요. 전국이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이죠. 장미가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시속 45km 속도로 북진 중인데요. 현재 원주를 비롯해서 강원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오후 들면서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특히 폭우와 함께 초속 10에서 25m 이상의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실시간 기상 정보도 오늘 저녁부터 좀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의 통행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어려워졌죠. 이런 가운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내 기업들 또 농촌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긴 장맛비로 이 과일들의 상품성이 저하되면서요. 이 도내 과수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또 강원도의 이슈도 들어보도록 하죠. 8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수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 전선의 영향과 또 제5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추가 피해 예방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장미와 정체 전선으로 인해서 도내에는 11일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철원에 산사태 경보를, 또 춘천과 홍천, 횡성, 영월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10건 가운데 한 건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림청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667건 가운데 강원도에선 72건이 발생했고, 특히 전국 대비 강원도의 산사태 발생 비중은 1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횡성의 초소형 전기차가 마지막으로 정부 인증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초소형 전기차가 지난 7일 환경부 인증심사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모든 인증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횡성군과 생산업체는 도와 협의해서 공식 출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고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죠. 이런 가운데 인력난이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 현장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자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도내 기업들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이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외국인력지원팀의 손성원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중앙회 손성원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부장님, 먼저 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도내 중소기업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먼저 네. 이 도내 그 중소기업,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외국인 근로자가 한 27만 명 정도가 체류를 하면서 네.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또 건설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80% 정도는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체류 기간이 한 4년 10개월 정도로 5년에 약간 못 미치는데 네. 해마다 한 4만 명 정도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하고 또 해당되는 인원이 새로 입국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달까지 한 2,000명 정도가 입국한 이후에 네. 4월부터는
잠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체류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은 출국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생산 인력의 공백에 대해서 좀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네네. 그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외국에서 네네. 입국했을 때는 15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없는 겁니까? 일부 그 국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휴가 등을 얻어서 이제 본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월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그 신규 입국해서 출국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새롭게 네네. 신규 입국하는 분들은 뭐 네네. 있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한 것이지 일단 예, 없다라고 예.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뭐 한 80%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제조업도 뭐 규모가 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일단 예.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그 열악한 그런 업체에 네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이제 예상합니다만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뭐 3D 업종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좀 근로자들이 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뿌리산업 종사자들이 많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돼서 이제 300명을 넘어가게 되면 네. 사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거의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또 이제 이 홍수 피해로 인한 뭐 농업 상황도 이제 보니까 네. 뭐 정말 비가 와서 이 뭐 배출을 비롯해서 다 재배를 해야 되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못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농촌에서도 이 타격이 심하죠. 농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네.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예. 이제 특정 시기에 또 집중적으로 이제 근로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그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되면 사실 뭐 봄에 해야 될 일을 여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농가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반 그 중소기업 제조업 또 이제 농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중소기업 중심으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최근에 외국 인력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이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제 고용 허가는 해마다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정기적인 신청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비자 발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입국이 진행되는데요. 그렇죠. 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고용부가 이제 1월달, 3월달, 6월달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중소기업들로부터 이제 인원 신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정확하게 보면 한 18,000명 정도에 대해서 네. 고용 허가가 이루어졌죠. 이게 그 전국 단위입니까 아니면 도내 강원도 단위? 전국 단위로요. 예. 네, 전국 단위로 이제 18,000명 정도에 대해서 이제 고용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2,000명만 3월까지 네. 입국을 한 상태라서 예. 한 16,000명 정도는 입국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업체들의 매출이 좀 떨어졌을 수 있고 또 생산량도 좀 줄었을 거라는 것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야 된다라는 이제 기업의 의견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네.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그 시급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전체 한 7,000개 정도 업체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네. 1,500개 정도 업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가 한 57.7% 정도로 응답이 나왔어요. 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죠. 그리고 이제 1, 2개월 내에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가 17.7%니까 이제 합계가 네. 75.4%로 나왔는데 강원도의 경우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가 이제 57.1%, 또 1, 2개월 내에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가 28.6%로 네. 합계가 오히려 이제 전국 평균보다
한 10% 정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미 현재 그 일선 현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뭐 절반 이상이고요. 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뭐 한 75% 정도 되는 거니까 또 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매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응답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또는 수주가 있었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내용인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생산을 해서 납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심화될수록 고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의문점이면서 또 질문입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충원이 힘들다면은 이 국내 내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려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뭐 과거에도 이제 들었던 얘기도 있고 이번에도 조사 내용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네. 현재 내국인 근로자도 좀 출국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이제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국인들이 좀 기피하는 업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이제 대체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72.3%가 나왔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1, 2개월 정도 또 단기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7%. 그리고 이제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다도 있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7%고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9.5%인데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국이나 강원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이유는 뭐 좀 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뭐 급의 뭐 정도 차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어떤 중소기업의 특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2개월 정도 이상 근무하는 내국인을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예. 결국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에 또 일선 그 경제 현장에 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도 이번에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는 좀 약간 논의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시장이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는 뭐 정말 한마디로 백신이 나와서 이게 완전히 뭐 일반 감기 정도 될 때까지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지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그 인력난을 우리가 또 이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뭐 보완책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우려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로의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검역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입국 절차보다도 그렇다면 더욱더 강화해서 뭐 조치를 취하자라는 내용을 이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검사를 이제 실시를 안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출국 전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난 근로자들만 자가격리를 실시한 이후에 기업으로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용부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자가격리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개인이 자가격리 장소,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14일 동안 그 방문을 열고 나올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에 이제 독립된 화장실과 세면장 또 주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이제 기숙사 시설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써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지만 예. 이러한 시설을 개별 기업들이 마련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네.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이게 그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또 다른 이 사각지대로군요. 네. 분명히 또 방역도 해야 되지만 또 경제 활동의 어떤 어려움도 해소해야 될 것이고요. 요즘 뭐 이제 이런 것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원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예,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도 있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러 부처들이 공조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외교부도 네. 해당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보고서나든지 일생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보고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전화로 또 말씀드리고 해서 업계가 사실 지난 2월 이후에 굉장히 국내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네. 잘 견뎌와 주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뭐 처음 잘 온 참고 일이고 계시고 있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조기에 해결을 하고 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대책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대책 논의에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대책이 좀 공론화되고 좀 진지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고요. 예. 아무튼 정부와 이런 또 중앙회 또 업체 네네. 측에 또 이제 노동자 또 그 노동자가 이제 추구하는 그 상대 국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이게 함께 논의해서 좀 해법을 빨리빨리 모색해서 바로 또 적용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상황 점검 이 정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 외국 인력 지원팀의 손성원 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요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죠. 특히 지난달 말부터 장마가 이어지면서 이 복숭아와 배, 정말 제철 과일들 출하를 앞두는 과수 피해도 큰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리포터 현장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내 농작물 피해 상당하다고요? 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장마 기간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넘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으로 농작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장마가 계속되면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작물의 생육과 수정이 안 되고요. 또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병균이나 벌레에 의한 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폭우로 인해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수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장병인 식량작물팀장에게 듣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관리 사후 대책을 살펴보면 신관수된 노는 우선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용 약제를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 시기에 이른
고추나 참깨는 적정 시기에 수확을 해주시고 도복이 된 작물은 일으켜 세워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병해충을 방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참 수확 중인 복숭아는 비가 그치고 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3일이 지난 뒤에 수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과된 복숭아는 한 군데 모아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장마 특히 이제 복숭아와 배 등 과수 피해가 큰 편이죠. 네, 장마가 계속되면서 강원도에는 특히 과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와 춘천시 등 과수원에서는 복숭아 등 제철을 맞은 과일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배와 복숭아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수확을 앞둔 복숭아나 배가 아직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복숭아의 당도는 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숭아의 경우 과일 자체에 벌레가 많이 꼬이고 또 쉽게 상하기 때문에 초여름에서 초가을까지가 제철인데요. 이러한 특성상 해충에 대비하기 위해 복숭아 재배 과정에는 약재가 쓰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 약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볼빨간 복숭아 농원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너무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제 작업을 못 하니까 이 복숭아가 재배가 안 되죠. 많이 또 당도도 떨어지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물은 어느 정도 조금만 받고 또 비가 오고 햇빛을 받고 해야 되는데 햇빛은 없고 바닥에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나무 밑에도 물이 엄청 많아요. 처벅처벅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이니까 복숭아 나무가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나무 자체가 힘들어해요 지금. 그러니까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복숭아는 당도가 이게 여름에 딱 한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먹어야 될 복숭아는 또 딱 단기간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그 기간을 알아서 그렇게 드시는데 지금 수확할 시기에 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날이 좀 이렇게 괜찮으면은요 이 복숭아 색깔도 이쁘고 또 영양제도 주고 하면서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제 다음 품종 끝나면 또 치고 해야 되는데 칠 수가 없죠. 비가 오니까요. 여름에 한참 벌레 엄청 많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날이 이렇게 좀 비가 잠깐 안 올 때면요. 나방 같은 게 그게 뭐 외국에서 날라오는 나방이라는데 그게 또 막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정말 원주가 뭐 비가 이렇게 올 줄도 몰랐죠. 뭐 비도 많이 안 오고 적당하게 왔는데 진짜 이 처음이에요. 겪는 거는. 저희 정도는 뭐 3분의 1 좀 되지만 저희보다 더한 집도 많아요. 아예 바닥에 종이가 노란 종이가 그냥 깔려 있어요. 태풍도 있고 비도 있고 하니까. 네. 자, 또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또 강풍까지 예상이 되는데 좀 그 피해가 크겠는데요? 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원 지역에 농작물 1000여 헥타르가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번 장마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벼나 콩, 인삼, 과수 등 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강원 지역의 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0%, 사과와 복숭아 출하량은 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국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사과와 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포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6% 이상 출하량이 감소하고 복숭아는 지난해보다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돌발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2일에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평가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 비 피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일라디오의 방송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